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짚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선 저 좌파 당선자들, 종북 주사파 당선자들의 사법 리스크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이부터 짚죠. 네. 지금 이재명이 아까 제가 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국토부 과장의 그 법정 증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이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원래는 이제 6개월에 끝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너무 이제 오래돼가 2년 다 돼가거든요. 네. 이제 거의 뭐 종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거의 심리 끝났고, 네. 그다음에 그 백현동 부분 국토부 압박이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심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빠르면 이제 그 한 3, 4개월 내에는 이제 그 선고되지 않을까. 3, 4개월이요. 빠르면. 1심이. 예. 네. 근데 1심이 뭐 크게 2심에서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오면 모든 게 그 정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재판이다. 빨리 이제 그 선고만 하면 네. 뭐 둘 다 이제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국토부 과장의 증언도 요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백현동. 예, 예.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거짓말했다. 허위사실 유포다. 예. 예, 그거죠. 예. 근데 그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진짜 정인이 둘이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 총선 전에 놓을 수 있는 뭐 사건인데. 원래는 그렇죠. 예, 원래는. 예, 예. 근데 이거 끌어가지고 이제 총선이 지났는데 이게 제일 먼저 이제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그 위정 교사로 김용 사건에서 네. 김용 사건에서 이제 그 알리바이 조작 위정을 교사해서 이제 이미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김영희가 여기 있었다고 거짓말했죠. 그렇죠. 알리바이 조작한. 예, 알리바이 조작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위정 교사로 김용 사건의 실형이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위정 교사 형량에서 위정 교사가 이제 그 절반은 징역형이 나오고요. 네. 절반이 벌금형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재명의 위정 교사는 무조건 이게 최악의 위정 교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도지사 자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예. 그때 위정을 교사인 거 아닙니까?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난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최하 이제 그 집행유예 이상만 놓으면 네. 이것도 이제 배지가 바로 달아나는 그렇죠. 이런 행위죠. 이게 선거법으로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배지 박탈이지만 예. 다른 모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고형. 예. 그렇죠. 일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거 금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유예만 나와도 그 순간 배지 박탈된다. 요즘 이제 그 금고형은 거의 없어요. 금고는 이제 노동을 안 시키고 징역은 노동을 시키는 건데 아하, 예. 지금은 이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징역형인데 집행유예만 돼도 날아가는 거죠. 실형되면 당연히 날아가고. 예. 이 두 사건은 몇 달 안에 1심이 나온다는 거죠. 예. 1심이 나오면 당연히 저쪽은 2심 가자 그럴 거고 대법까지 가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심 존중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1심이 뒤바뀌는 게 드물어요. 조국도 이제 1심하고 2심이요. 판결물이 100%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쟁점까지 100% 똑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1심은 워낙 신중하게 모든 증거는 1심에 놓잖아요. 이미 정인이 선거법도 이제 그 한 4, 50명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2심은 정인을 없어요. 따라서 이제 2심에서 뒤바뀔 일은 그 사실 인정에서는 거의 드물다. 알겠어요. 문제는 이제 유죄가 나와도 2심으로 가고 또 재판 끌고 또 대법원으로 가고 재판 끌고 그렇게 해서 배지를 어쨌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 아니에요. 예. 그거는 도대체 끌면 얼마나 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의 사법부 분위기로 봐서. 지금 이재명 하고 있는데 네. 좀 이따가 이제 조국 때 다루겠는데 예. 조국의 그 제가 그 캠프에 어떻게 서울법대 선배가 있어서 예. 조국의 그 목표는 대법원에서 3년이래요. 목표가 대법원에서 3년 동안 그 재판 지연시키는 예, 거. 어떻게 끌었냐 했더니 지금 대법관이 이제 엄상필이잖아요. 이분이 정경심을 2심에서 4년 때린 4년 때린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불공정할 염려가 있다. 이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한다. 그럼 몇 달 날라가잖아요. 기피 신청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뭐 실제 이화영도요. 거의 한 3, 4개월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또 끄느냐. 그게 그 4명의 대법관이 있잖아요. 만장일치거든요. 예. 만장일치. 그리고 이제 그게 이흥우라고 대학 동기가 있어요. 아, 국가보안법으로 조국이랑? 구속까지 됐던 아하. 판사가 국가보안법으로 예, 예. 이흥우. 음. 그다음에 옛날에 선관위원장 했던 노정희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그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까지 버티면 전원합의체로 갑니다. 아하. 그러면 네, 이제 네 명이 합의하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예, 만장일치.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전원합의체 13명이 하는 걸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아하. 그러면 전원합의체 가면 이제 그냥 1년 이상 날아갑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그 김만배처럼 권순일처럼 이런 이제 작업이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아직 좌파 대법관이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파기환송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유재수 거라든지 이러면 이제 그냥 3년 끈다. 이 전략인데 저는 여기에서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심리할 게 없어요.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잖아. 그런데 표창장을 위조했거나 또는 이제 감찰을 무마시게 했거나 이거는 팩트의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빨리 저는 기각시켜야 된다. 절대 이거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해야 돼요. 근데 이 조국이 쪽의 계획대로 3년 가까이 대법원에서 그 시간 재판 지체가 되거나 또는 대법원에서 여러 9개인가 혐의로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별 것도 아닌데 하나라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고 다시 2심으로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이는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네. 기대하는 게 유재수 있잖아요. 네. 뭐 감찰을 무마했다.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운 쟁점이잖아요. 정경심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그 부산대에서 조민희가 F학점을 계속 받는데 장학금 받았잖아요. 이건 이제 그 김영란법으로 기소돼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물고 늘어지자. 정경심에 판결 나버린 거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유재수 감찰 무마. 그다음에 조민희가 부산대 의전원에 그 장학금 받은 거. 그러니까. 요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본질과 또는 뭐 이 형량과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거지만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이게 좀 적용이 잘못됐다 다시 심리해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검찰이 그런 거 우리가 그럼 다 안 하겠다 이렇게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아, 지금은? 공소 취소는 이제 이거 1심 전에 해야 돼요. 허허 이런 참. 지금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하나 물고 늘어지는 게 미국 예. 큰 냉한 거 있죠. 예. 미국 대학 시험에 큰 냉한 걸 미국 대학 교수까지 막 정언해 가지고 이게 왜 범죄냐? 시험 대신 봐준 게 왜 범죄냐? 글쎄. 이런 거 사소한 거거든요. 예, 예. 이런 걸로 이렇게 물고 또 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조국이가 어쨌든 재판 지연 전략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법에서 형 확정되기 전에는 밖에서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다. 예. 예, 그런 거죠. 근데요. 결론적으로 1심하고 2심이 완벽하게 판사 6명이 100% 일치하거든요. 이런 경우 이걸 이제 2대0 사건이랍니다. 1대1 사건이 있고 1, 2심. 이거는 이제 2대0으로 모든 판사 6명이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 대법원의 그 뒤집어지는 경우는 뭐 확률적으로 보면 1% 미만입니다.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거의. 그 2심에서 그냥 2년 징역했으면 네. 그냥 거기서 법정 구속 시켰으면 간단한데. 그게 가장 문제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이제 법정 구속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이를 봐준 게 저는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 했는데 예. 대법원에 방어할 게 없어요. 대법원은 서류만 해요. 변호사가. 상고 이유수만. 네. 대법원은 심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조국이가 방어권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2심의 판사가 출마권을 보장해 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방어권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구속하는 게 당연히 맞았죠. 예, 그 참 두고두고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하고서도 이걸 바로 구속을 안 시킨 이 재판부의 이 결정이 정말 우한 덩어리를 크게 키워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이제 조국이가 이제 2심까지 징역형이 나왔는데도 3년을 앞으로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자기네 계산으로. 자기네. 황운하는 뭐 별로 걱정할 일도 없겠네. 이제 1심 끝났을 뿐이니까. 그렇죠. 조국보다 먼저 뭐 놓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이거는 지켜봐야죠. 뭐 조국이는 지금 대법관 2명이 확실하게 자기 사람이잖아요. 네. 이영우 대법관은 이제 대학 동기라니까요. 같이 운동권. 그다음에 노정희도 좌파 우리 선관위원장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끌 수가 있는데 뭐 황운하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황운 신속하게 하면 뭐 20문 이제 그 4개월이면 끝납니다. 황운하는.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이가 그 선거 다음 날 대검찰청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 이거를 1호 법안으로 내겠다. 지금 이 검찰을 압박해서 딴짓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뜻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범죄자가 이제 수사기관을 없앤다는 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범죄자잖아요. 근데 검찰청은 수사기관이에요. 네. 내가 죄를 짓고 경찰이나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이거야말로 이게 적반하장 이거는 나라도 아니죠. 아마 저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소환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그 파우치는 이제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소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벌 조항이 없다니까. 이걸 우리는 재형 법정주의랍니다. 범죄하고 형벌은 법에 규정이 있을 때 수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요. 배우자는. 그러니까 소환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권오수 회장이 항소심이 아마 선고 곧 임박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범이라는 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냥 별지에 계좌만 이용된 게 100몇 개 있는 거죠. 따라서 공범이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공소시효는 이제 10년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제 무리하게 권오수하고 공범이니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 공범이라는 게 판결문에 1심에 전혀 없다. 2심에서 권오수도 무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데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권오수 판결문 보고 이제 그 공소권 없으면 하거나 저는 이래야 된다. 아니 무혐의할 가치도 없고 네. 공소권이 없다는 거죠. 공소시효 지나면. 근데 뭘 소환해 조사합니까? 그래요. 이 조국이가 이렇게 이제 그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것과 관련해서 검사들은 오히려 분기탱천에서 더 세게 조사할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송철호 건이에요. 울산의 송철호 건에 대해서 네. 고검에서 이제 그 재수사 명령이 내린 거죠. 재기수사 명령 내렸죠. 그게 네. 누구냐면 이제 그 임종석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조국입니다. 두 명은 이제 당연히 기소하라는 뜻이거든요. 전 추가 기소될 거다. 그렇지. 이렇게 그 기소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재기수사 명령이. 그러니까 왜 조국이하고 임종석이는 기소 안 했어? 다시 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조국이는 밑에 그 백운우 민정비서관, 네. 그다음에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네. 두 명이 다 백운우는 이제 실형이 나왔어요. 박형철도 이제 집행유예 징역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두 명의 직수상관이 조국입니다. 그런데 더 조국이만 무겁지. 빠지면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찰을 압박하면 검사들도 이 배알이 있는데 그래 한번 해봐 그럼 좋아 하고 더 세게 제대로 조사할 거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조국이가 지무든 파고 있는 거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저 오래 못 갑니다. 아마 100일 천하도 안 될 겁니다. 뭐 3일 천하 안 될지 몰라도 우리 갑신정부 때 100일 천하도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양문석이의 11억 불법 대출이 있잖아요. 네. 이자가 어쨌든 뭐 하여튼 이 국회의원 배지는 달았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 어떻게 사법 처리가 예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10억을 누락했다. 그런 거는 처벌 안 해요, 잘. 왜 안철수 재산이 1,400억이다. 근데 10억 누락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단순 실수로 누락할 수 있지. 예. 근데 양문석이가 신고 재산이 8억이에요. 근데 9억 6천을 누락했다. 누락한 재산이 신고 재산보다 더 많아. 이런 거는 당선 무효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특히 그 규정이에요. 규정에 공시가로 하면 안 된다고 딱 그 규정이 딱 못 박혀 있어요. 시세대로 신고하라고. 근데 자기가 산 게 31억이잖아. 근데 공시가로 21억으로 기준해가 대출 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억 누락된 거예요. 그건 실무자 실수라고 할 수가 없는데. 실수도 아닐 뿐더러 네. 이런 규정을 몰랐다 해도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로마법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나 법률 몰랐다. 규정 몰랐다. 이거 용서 못 받습니다. 네가 읽어봐야지. 규정이 딱 그 진하게 돼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해라고. 그렇지. 상식입니다. 아니 사람 죽여놓고 나 사람 죽이면 안 되는 줄 몰랐다. 그렇죠.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양문석이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네요. 아니,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그렇죠. 누락 재산이 신고 재산 더 많은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신고 재산보다 더 많잖아요. 누락 재산이. 이거는 당선 무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말이에요. 일단 뭐 당선자라고 기자들이 찾아가니까 조선일보 징벌 법안 1호를 내겠다. 아주 뭐 우리가 오늘 제가 논평도 했지만 조선일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저 좌파들이 조선일보 죽이겠다 그러면 그럼 또 조선일보를 위해서 또 싸워줘야 되지 우리는. 근데 이것도요. 법 만들 때 조선일보만 뭐 징벌적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언론이 징벌적 배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글러 신문도 있고 경향신문도 있고 오마이뉴스도 있고 좌파 언론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좌파 언론들한테 맞아 죽는다니까. 왜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다 있잖아요. 그것들은 훨씬 더 뭐 건수가 많을 텐데. 그렇죠. 가짜뉴스가 훨씬 많죠. 조선일보는 조심합니다. 어허. 너무 조심해. 저도 근데 조선일보를 좀 선보는 건 좋은데 조선일보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좌파 언론 때문에. 예, 그냥 지가 억울해서 떠들어대는 모양이네. 그렇죠. 바로 근데 이 똑같은 게 유튜브 손본다는 건 똑같아요. 요즘은 이제 좌파 유튜버가 더 많거든요. 그래요. 전 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손을 못 보는 거죠. 왜 고성국 TV만 손본다 이렇게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아니 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도 돼. 예, 그래 좌파들한테 얘기하는데 고성국 TV만 손보겠다고 법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래 법률은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거죠. 모든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건 힘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대장동 변호사들이 거의 대부분 저 배지를 달았네요. 네, 요게 두 가지 우리한테 장점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문제도 있고요. 먼저 문제부터 보면 이자들이요. 이자들이 이제 그 국회에서 정치적 변론할 겁니다. 원래는 이제 법정에서 법률적인 변론을 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자들이 배지를 다 다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의 그 호위무사로 정치적 변론, 정치적 방탄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검찰을 압박하는 거예요. 추가 기소하지 마. 쌍방울 영장 치지 마. 또는 이제 쪼개기 후원금이나 법카 기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을 압박하거나 심지어 대법원장도 압박할 수 있거든요. 빨리 이게 형량을 80만 원만 때려. 또는 이제 재판을 뭐 여유 있게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원도 압박하고 검찰도 압박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방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우려할 점인데요. 근데 우리한테 이게 배지당이 좋은 것도 있어요. 제가 이재명 측의 그 변호사들 패널들을 들어봤더니 지금 변호사 구인난이 변호사를 못 구해 난리래. 그러니까 이것들이 배지 달아서 이제 더 이상 법정에 못 가잖아. 이재명 변호 못 하게 된 거지. 이제는 이게 배지로 변호사비를 대신 주는데 새로 선임하려니까 변호사비가 그냥 10억 20억이잖아요. 4년 있다가 공천 줄게 이건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4년 뒤에 공천이 그거는 음인데 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그렇지. 그 부도음이 부도음. 그거 받고 누가 변호해요. 지금 이종근 받잖아요. 변호사비가 보통 20억 30억입니다. 제대로 쓰려면 로펌이나 판사 출신. 네. 근데 이재명이가 정관하면도 안 쓰잖아.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금 이것 때문에 뺐지 다른 거는 좋은데 대신 변호사를 못 구해서 지금 난리다. 돈도. 아하. 돈을 숨겨놓은 건 있지만 돈을 공식적인 건 없으니 돈을 많이 줄 수도 없잖아요. 저수지에서 돈을 빼고 줄 수도 없잖아요. 심각한 게 지금 변호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 이건 이재명이가 지구돈 판 거네. 그렇죠. 이제 뭐 지방선거 단체장 줄게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거고 뭘로 이게 대신 줄지 지금 요걸 우리가 유심히 감시를 해야 돼요. 변호사 누가 새로 들어오는지. 예를 들어 이근태다, 김기표 이자들이 이제 김용 그다음에 그 정진상 변호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핵심 변호인이거든요. 자기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할지 한번 이게 저희가 면밀하게 변호사 어느 로펌든지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사법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완전히 틀렸죠. 이거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이러는데 이걸 그냥 계속 놔둬야 돼요? 뭐 저는 선거에서 2개 없애면 된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사전투표 없애고요. 그다음에 이 출구조사를 없애버려야 돼요. 2시간 뭐 한두 시간 차이거든요. 그렇지. 요즘 우리 개표 빠릅니다. 빠릅니다. 이게 몇 시간 하면 다 나거든요. 맞추지도 않는 게 굳이 이걸 70억이나 들여서 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사전투표도 저는
이런 나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음. 투표가 절반 딱딱 나눠진 이런 나라가 없고 법에는 13일간 운동기한을 부여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사전투표하고 이제 출구조사 두 개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없애버리자고 하니까 간단하네. 그렇죠. 뭘 개선합니까? 없애면 되지. 어떻게 개선해요? 없애는 거죠. 그래요. 자, 이제 정치 얘기도 조금 합시다. 제가 절대 윤석열, 이재명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 그건 안 된다. 예, 이재명이가 1대1 구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가 대척점에 딱 서게 되면 이 야권에서는 이제 우뚝 솟은 봉우리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다음 대선까지 몰고 가려고 할 것이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압박을 해 올 것 같아요. 벌써 압박이 시작됐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송 가면 이제 보수 패널들 중에서도 네. 뭐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당선자 중에서도 뭐 영수회담 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은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영수회담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네. 세 가지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 첫째는 이제 그 영수회담 하면요. 이게 백기투항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번에 투표요. 네. 50대 45입니다. 그래. 50대 45. 당선자를 보면 안 돼요. 국민의 뜻을 봐야죠.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네네. 45%의 국민의힘을 찍었고 50% 민주당 찍었죠. 45%. 이 말은 이제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완전히 완패한 것처럼 해서 이제 그 백기투항하는 항복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거든요. 네. 떠밀리하는 게 이게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우리 자유파의 자존심이 안 맞는 거예요. 실제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래 되면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 진짜 잘못된 사인 줄 수 있어요. 이재명을 진짜 인정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이게 선거법에 80만 원 넣을 수도 있다니까. 그다음에 추가 영장도 치되는데 지금 이화영 선고되면 한 6, 7월 달에 추가 영장 치되고 쌍방울요. 네. 그런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마 이재명의 의도는 저는 조국과 차별하라 봐요. 조국이 너는 못하지 난 한다. 단독으로. 근데 그게 우리가 이용당할 필요가 없죠. 저것들의 그 투쟁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이재명이하고 조국이가. 예. 예.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섭단체를 10명으로 줄여주는 거. 이걸 이재명 내부 참모들은 지금 반대한다는 거예요. 조국이 저 새끼 오라기 저 키워줄 필요 없다. 나중에 경쟁자다. 이래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그 압박의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할 필요 없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그 종북 주사파 진영에 그 상당히 그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예. 우선 이 녹색정의당, 예, 정의당이 원외정당으로 몰락했어요. 그 자리를 진보당 이석기 잔존 세력이 차지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더 이제 그 강경하게 바뀐 거죠. 그렇지. 정의당은 이제 그 PD 계열 노동운동하는 이쪽이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진보당은 좀 NL 있잖아요. 거의 뭐 북한을 추종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경기 동부연합 있잖아요. 성남에 이런 이제 자들이거든요. 상당히 그 국회가 더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진보당이 들어온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국민들이 견제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김대중 당도 아니고 노무현 당도 아니고 문재인 당도 아니고 진짜 이재명 당이 돼버렸어. 네. 예, 68%면 이 정도로 비율이 높을 줄 몰랐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이하고 운명 공동체가 된 한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생겼다는 뜻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이거든요. 하나가 이제 법치주의고요. 네.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68%뭐 민주당이 이긴 거는 맞죠. 예. 근데 한 축이 더 남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법치입니다. 법치와 정치 영역의 작동 원리가 틀립니다. 법치는 오로지 이제 그 정의 있잖아요. 예. 이런 데 그 지배하고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재명이를 그냥 법치로 정의의 칼로 처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오합지졸로 흩어지지 않을까. 의원 한 명 한 명을 우리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법의 칼로 정의의 칼로 이재명을 그대로 법치에서 저는 처단하면 나머지는 이제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이 총선과 관련된 입장을 직접 국민한테 밝히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개편도 예고돼 있는 상태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 지도부 개편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민심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의석수로 읽는 게 아니에요. 민심은 이제 투표수로, 이게 국민의 진짜 뜻이죠. 50대 45입니다. 의석수가 뭐 170 얼마대 108이 아니고 국민의 진짜 뜻은 50대 45란 말이에요. 그 45%의 국민 뜻을 외면하고 이제 50에 완전히 백기투항하는 이런 자세는 아니다. 딱 민심은 반반이다. 저는 45%의 윤 대통령 지지하는 민심도 지켜야 된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뭐 인적 또는 이제 정책을 쇄신하잖아요. 이때도 이제 큰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걸 이렇게 백지 하나 전면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큰 방향은 다 옳은 거예요. 그대로 이제 원칙대로 더 개혁에 매진해야 된다. 다만 이제 집행 과정에 국민과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요거는 이제 좀 필요할지 몰라도 큰 방향의 정책을 완전히 거꾸로 백지화시키는 이거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마지막 인적 쇄신할 때도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말기에 거국 내각이나 노무현도 이제 대연정하자 했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국회 통과가 겁이 나가지고 좌파가 선호하는 이런 사람 총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자유파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국회 통과는 그 다음 문제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하면 이제 국민이 민주당 심판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좌파가 선호하는 인물로 개편해서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참 이게 일단 먼저 대통령한테 좀 책임 안 떠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공천을 다 했으면요. 제부터 대통령이 책임질합니다. 대통령이 공천권 하나도 행사 못 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공천할 때는 대통령 손 빠져. 우리가 다 알아서 해. 이러나 거기에 책임은 대통령이 다 져.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장수한테 뭐 작전권이나 이런 걸 주지도 않고 패전에 대해서 장수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당은 이제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당선자 중에 뭐 김재섭이든 안철수든 벌써 대통령 욕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계. 선거 과정에 대통령 욕하는 사람 100% 떨어졌습니다. 조혜진 제 친한 형이에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공천 취소하라 그랬어요. 조혜진 대통령 요괴가 됐습니까? 그 김태호하고 다 됐는데 심지어 문재인 죽이라고 했는데 윤영석도 압도적으로 됐잖아. 근데 조혜진 안 됐어요. 그다음에 하문경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기순용사 좌파에 넘어온 사람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통령 욕에서 선거 당선된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다음에 당선된 108명 대통령 덕 없으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잘나서 됐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 지지하는 45% 플러스 약간 자기 뭐 약간 있을지 몰라도 전부 대통령 때문에 당선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욕해서는 안 된다 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결과만 보면 이제 암담하고 참담한데 아까 이제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옛날에 미국의 사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분이 취임 연설이 있어요. 이분이 34년 대공황 때 미국의 대공황 때 취임했거든요. 초선 때. 그때 취임 연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 진짜 두려워할 거는 나머지 두려운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포에 빠져 있는 두려움 그 자체가 진짜 두려워할 거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법적으로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희망이 있는 게요. 지금 날아갈 사람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이재명 처리됩니다. 그다음에 조국 처리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도요. 이준석이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 그 이중 국적부터 무고 남아 있잖아.
이준석도 이게 사법 처리가 남아 있고요. 네. 선거법도. 음흠. 그다음에 그 황우나 차규건, 그다음에 이 박지원도 재판 갔습니다. 박지원도 이제 재판 서해 공무원 박지원 예, 예. 재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추미애 아들은 도망을 갔거든요. 티르키예로. 그 잡아와야 되는데 빨리 추미애도 이제 그 아들 재수사명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그 조사받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돈봉투가 당선된 게 10명. 그래요. 예. 돈봉투 10명.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 처리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20-30명 정도 보궐선거 노릴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이 점에서는 너무 우리가 이게 그 암담해서 공포감에 빠져서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